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특히 주목하세요. 식사 전에 이 음식을 먹으면 혈당 수치를 낮추고 당뇨 개선에도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보통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약을 챙겨 드시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당뇨는 식이요법이 없이는 절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당뇨약은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뿐이지 근본적으로 당뇨를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당뇨를 사라지게 하는데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혈당 수치를 낮추고 당뇨를 개선할 방법을 원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꼭 참조하세요. 영상을 잘 듣고 이를 실천하신다면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평소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늘어나고 당뇨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스트레스나 공복감 없이 약에 의존하지 않고 식이요법만으로도 당뇨를 치료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방법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당뇨 환자들의 치료 사례로 입증된 당뇨에 최고 좋은 음식 한 가지와 당뇨의 필수적인 식사법과 식이요법 3가지, 그리고 효과적인 혈당 관리법까지 이를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꼭 클릭하셔서 앞으로도 올라올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그럼 우선 당뇨의 필수적인 식사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를 하실 때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항상 적용하셔야 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요.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간단한 것이니 영상을 잘 듣고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로는 물을 자주 드셔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물을 자주 드시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당뇨로 인해 고혈당이 매우 심한 경우엔 탈수와 갈증 증세가 생길 확률이 높아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어야 고혈당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으며 물을 많이 드시고 소변을 많이 봐주셔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소변을 많이 배출하지 않으면 몸의 피가 끈적끈적해져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때 물을 충분히 드셔주시면 혈당은 낮추고 피는 묽게 해주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물을 드시라고 권장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당뇨 환자에게 적합한 하루 수분 섭취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경우 자기의 체중의 30을 곱하면 그게 하루 권장 섭취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의 체중이 70kg이라면 여기에 30을 곱한 2100ml가 적당 섭취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대략 2리터 정도의 물을 하루에 드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틈틈이 잊지 않고 물을 꼬박꼬박 마셔주는 것 실천하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식이요법은 과식을 유의하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드시라는 것입니다. 식사는 한꺼번에 많이 드시거나 절제 없이 마구마구 드시는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물론 음식을 절제하는 일이란 쉽지가 않죠.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 평소에 못 먹는 음식도 많다 보니 음식에 대한 욕구를 가끔 참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뒤에 소개해드릴 이 음식을 식전에 드시면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 당뇨 치료에도 매우 큰 효과를 줍니다. 따라서 뒷부분까지 꼭 놓치지 않고 시청해 주시고요.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은 흰쌀보다는 현미가 더 좋고 고사리, 도라지, 연근 등이 좋으며 김,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이섬유를 섭취할 마땅한 음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쉽게 식이섬유를 보충하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를 적절하게 섭취하시는 것 또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식사 후에 바로 믹스커피 같은 후식을 드시는 것을 절대 피하시고 식사 후에 운동을 꼭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때 과일이나 커피 같은 후식을 바로 섭취하게 되면 안 그래도 높아져 있는 혈당이 너무 과도하게 상승하여 당뇨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는 절대 피해 주셔야 합니다. 드시더라도 시간 텀을 두고 드시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식사 후에 높아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해줌으로써 혈당을 관리해 줄 수 있으므로 식사 후 운동하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음식을 드시고 난 후에는 간단하게라도 몸을 움직여 주시고 집 앞에 잠깐 산책을 나가신다거나 러닝을 하시는 등 간단한 운동이라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식사 전에 먹으면 혈당을 낮추고 당뇨에 큰 효과를 주는 단 한 가지 음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사 전에 이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당뇨에 큰 효과를 주고 심지어 비만 치료와 다이어트에도 상당한 효과를 준 연구로 입증된 단 한 가지 식품인데요. 식전에 먹어야 할 이 음식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양배추입니다. 앞서 당뇨 환자에게 식이섬유를 잘 섭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식이섬유는 아시다시피 채소에 풍부합니다. 이 중 여러 채소 중에서도 특히 양배추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기타 다른 채소들, 양상추나 파프리카, 당근 등 몸에 좋다는 채소들로 다 실험을 해보았어도 양배추를 먹는 것의 효과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식전에 생양배추를 일정 부분 잘라서 먹는 것만으로도 당뇨 치료의 성공률은 급증하고 비만 치료에도 엄청난 효과를 주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식전 양배추 섭취 방법은 뒷부분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실천해보세요. 식전 양배추를 실천하신 분들의 실제 놀라운 효과를 보신 사례 또한 매우 많은데요. 간략히 두 분의 사례를 들려드리자면 당뇨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던 한 40대 가장은 식전 양배추 먹기를 실천하고 그 이후부터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지금은 혈당을 정상 수치까지 돌려놓은 사례가 있고요. 뭐래도 살이 빠지지 않던 한 65세 여성은 식전에 양배추를 먹는 것만으로 살이 쭉쭉 빠져서 4달 만에 총 12kg 이상을 감량하여 주변에서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특별히 매우 활발한 운동을 하거나 수영, 달리기 등을 한 것이 아님에도 양배추를 먹는 식이요법 하나만으로 이런 효과를 보았다는 사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식전 양배추 먹기 실천해 보시고요. 실천 이후에 그 효과에 대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양배추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 몸에 좋은 성분이 듬뿍 들어있고 건강 및 체중 감량에도 효과를 주며 당뇨까지 때려잡아주는 그야말로 슈퍼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온갖 건강한 영양소들과 효소들이 풍부하고 몸에 좋은 완벽 식품에 가까운 음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양배추에는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 그리고 칼륨, 라이신, 비타민 K, 단백질, 칼슘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은 총집합해 있는 최고로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식전 양배추 먹기를 실천하셔서 좋은 효과를 누려보세요. 그럼 우선 양배추를 섭취함에 있어 주의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배추는 데치거나 찌거나 삶은 양배추가 아닌 생양배추로 드셔주셔야 합니다. 양배추를 데쳐서 먹는 것도 물론 맛이 좋지만 양배추에 열을 가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성분들과 좋은 영양분들이 가열함과 동시에 날아가게 되어서 그 효과를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또 양배추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제가 많이 들어있어 밥 먹을 때 살이 찌는 것을 방지하고 다이어트를 도와주는데요. 양배추를 가열하게 되면 이 효소도 함께 날아가기 때문에 효과를 온전히 보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꼭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양배추는 식후가 아닌 꼭 식전에 드셔주셔야 합니다. 식전에 양배추를 먹으면 당분 흡수를 막아줍니다. 따라서 이후 밥을 먹어도 혈당이 급상승하지가 않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효과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식전 양배추가 매우 큰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배추를 식후에 먹게 되면 이러한 효과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또 오히려 과식의 효과만 커지게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양배추는 꼭 식전에 드시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딱 3달 정도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자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달 정도만 꾸준히 실천을 해보십시오. 1년 동안 실천을 한다고 하면 너무 멀게 느껴지고 오히려 의욕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심삼일 실천한다고 하면 그 효과를 보실 수가 없고요. 딱 3개월을 목표로 잡고 꾸준히 실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실제로 실천해 보신 분들 중에서는 3달이 아니라 단 한 달 만에도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한 달 만에 혈당이 많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량되었다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3개월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람에 따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정도는 꾸준히 실천을 해보셔야 누구나 일정한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3개월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3개월 정도 실천을 하면 그게 몸에 안정적으로 습관이 형성되어 오래오래 지속할 힘이 생기게 됩니다. 3개월만 실천을 해보시면 정말 놀랄만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식전 양배추를 먹는 것에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선 생양배추를 마트 등에서 사오셔서 준비해줍니다. 생양배추는 잘 씻으신 뒤 뒤집어서 심지 부분을 칼로 제거해줍니다. 그래야 양배추가 상하지 않고 오래가기 때문인데요. 칼을 사용하실 땐 손조심 또 조심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잘 씻어서 심을 제거한 양배추를 6등분을 해줍니다. 이렇게 6등분을 한 양배추들을 랩으로 잘 감싼 후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식사 전에 6등분한 양배추를 하나씩 꺼내서 데치지 않고 그대로 생으로 드셔주시면 됩니다. 배가 출출할 때 간식처럼 꺼내 드셔도 좋고요. 식사 전에 하루 3번 드셔주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양배추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충분히 소화될 시간을 주면서 드셔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천천히 오래 꼭꼭 씹어 먹고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급하지 않게 천천히 드셔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충분한 포만감을 주고 양배추의 영양성분도 고스란히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양배추는 씹는 맛이 충분히 좋고 아삭아삭하기 때문에 충분히 10분 이상 꼭꼭 씹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식전에 양배추를 섭취해주게 되면 몸에서 당분의 흡수를 저해시켜서 식사 시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고 식전에 양배추가 위장 점막에 식이섬유를 씌워주어서 이후에 먹는 밥이나 반찬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혈당 상승도 막아주고 다이어트 또한 도와주는 것이지요. 회사에 다니시는 분은 락앤락통이나 도시락에 6등분한 양배추를 담아서 싸가지고 다니기도 좋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러 가시기 전에 양배추 한 통을 먹고 가시면 딱 좋습니다. 피치 못하게 하루 3번을 다 챙겨 먹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식전에 양배추를 드시는 것을 습관화해서 실천해 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꼭 3개월 동안 실천해 보셔서 당뇨 완화와 체중 조절의 효과를 누려보세요. 당뇨약을 아무리 먹더라도 식이요법이 받쳐주지 않으면 일회성에 그칠 뿐입니다. 식전 양배추 습관을 통해 당뇨를 꼼짝없이 잡을 수 있으니 꼭 잘 실천해 보세요. 또 오늘 말씀드린 내용 또한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요. 식후에 간단한 운동 습관 또한 잊지 말고 꼭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전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 영상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채워보시고요. 양배추를 섭취하는 실천 습관까지 다시금 기억에 새겨보세요. 그럼 영상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3초 뒤에 시작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특히 주목하세요. 식사 전에 이 음식을 먹으면 혈당 수치를 낮추고 당뇨 개선에도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보통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약을 챙겨 드시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당뇨는 식이요법이 없이는 절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당뇨약은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뿐이지 근본적으로 당뇨를 치료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당뇨를 사라지게 하는 데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혈당 수치를 낮추고 당뇨를 개선할 방법을 원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꼭 참조하세요. 영상을 잘 듣고 이를 실천하신다면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평소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늘어나고 당뇨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스트레스나 공복감 없이 약에 의존하지 않고 식이요법만으로도 당뇨를 치료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방법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당뇨 환자들의 치료 사례로 입증된 당뇨에 최고 좋은 음식 한 가지와 당뇨의 필수적인 식사법과 식이요법 3가지, 그리고 효과적인 혈당 관리법까지. 이를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꼭 클릭하셔서 앞으로도 올라올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그럼 우선 당뇨의 필수적인 식사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를 하실 때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항상 적용하셔야 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요.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간단한 것이니 영상을 잘 듣고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로는 물을 자주 드셔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물을 자주 드시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당뇨로 인해 고혈당이 매우 심한 경우엔 탈수와 갈증 증세가 생길 확률이 높아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어야 고혈당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으며 물을 많이 드시고 소변을 많이 봐주셔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소변을 많이 배출하지 않으면 몸의 피가 끈적끈적해져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때 물을 충분히 드셔주시면 혈당은 낮추고 피는 묽게 해주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물을 드시라고 권장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당뇨 환자에게 적합한 하루 수분 섭취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경우 자기의 체중의 30을 곱하면 그게 하루 권장 섭취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의 체중이 70kg이라면 여기에 30을 곱한 2100ml가 적당 섭취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대략 2리터 정도의 물을 하루에 드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틈틈이 잊지 않고 물을 꼬박꼬박 마셔주는 것 실천하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식이요법은 과식을 유의하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드시라는 것입니다. 식사는 한꺼번에 많이 드시거나 절제 없이 마구마구 드시는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물론 음식을 절제하는 일이란 쉽지가 않죠.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 평소에 못 먹는 음식도 많다 보니 음식에 대한 욕구를 가끔 참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뒤에 소개해드릴 이 음식을 식전에 드시면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 당뇨 치료에도 매우 큰 효과를 줍니다. 따라서 뒷부분까지 꼭 놓치지 않고 시청해 주시고요.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은 흰쌀보다는 현미가 더 좋고 고사리, 도라지, 연근 등이 좋으며 김,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이섬유를 섭취할 마땅한 음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쉽게 식이섬유를 보충하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를 적절하게 섭취하시는 것 또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식사 후에 바로 믹스커피 같은 후식을 드시는 것을 절대 피하시고 식사 후에 운동을 꼭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때 과일이나 커피 같은 후식을 바로 섭취하게 되면 안 그래도 높아져 있는 혈당이 너무 과도하게 상승하여 당뇨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는 절대 피해 주셔야 합니다. 드시더라도 시간 텀을 두고 드시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식사 후에 높아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해줌으로써 혈당을 관리해 줄 수 있으므로 식사 후 운동하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음식을 드시고 난 후에는 간단하게라도 몸을 움직여 주시고 집 앞에 잠깐 산책을 나가신다거나 러닝을 하시는 등 간단한 운동이라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식사 전에 먹으면 혈당을 낮추고 당뇨에 큰 효과를 주는 단 한 가지 음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사 전에 이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당뇨에 큰 효과를 주고 심지어 비만 치료와 다이어트에도 상당한 효과를 준 연구로 입증된 단 한 가지 식품인데요. 식전에 먹어야 할 이 음식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양배추입니다. 앞서 당뇨 환자에게 식이섬유를 잘 섭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식이섬유는 아시다시피 채소에 풍부합니다. 이 중 여러 채소 중에서도 특히 양배추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기타 다른 채소들, 양상추나 파프리카,
당근 등 몸에 좋다는 채소들로 다 실험을 해보았어도 양배추를 먹는 것의 효과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식전에 생양배추를 일정 부분 잘라서 먹는 것만으로도 당뇨 치료의 성공률은 급증하고 비만 치료에도 엄청난 효과를 주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식전 양배추 섭취 방법은 뒷부분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식전 양배추를 실천하신 분들의 실제 놀라운 효과를 보신 사례 또한 매우 많은데요. 간략히 두 분의 사례를 들려드리자면 당뇨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던 한 40대 가장은 식전 양배추 먹기를 실천하고 그 이후부터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지금은 혈당을 정상 수치까지 돌려놓은 사례가 있고요. 뭐래도 살이 빠지지 않던 한 65세 여성은 식전에 양배추를 먹는 것만으로 살이 쭉쭉 빠져서 4달 만에 총 12kg 이상을 감량하여 주변에서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특별히 매우 활발한 운동을 하거나 수영, 달리기 등을 한 것이 아님에도 양배추를 먹는 식이요법 하나만으로 이런 효과를 보았다는 사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식전 양배추 먹기 실천해 보시고요. 실천 이후에 그 효과에 대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양배추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 몸에 좋은 성분이 듬뿍 들어있고 건강 및 체중 감량에도 효과를 주며 당뇨까지 때려잡아주는 그야말로 슈퍼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온갖 건강한 영양소들과 효소들이 풍부하고 몸에 좋은 완벽 식품에 가까운 음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양배추에는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 그리고 칼륨, 라이신, 비타민 K, 단백질, 칼슘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은 총집합해 있는 최고로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식전 양배추 먹기를 실천하셔서 좋은 효과를 누려보세요. 그럼 우선 양배추를 섭취함에 있어 주의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배추는 데치거나 찌거나 삶은 양배추가 아닌 생양배추로 드셔주셔야 합니다. 양배추를 데쳐서 먹는 것도 물론 맛이 좋지만 양배추에 열을 가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성분들과 좋은 영양분들이 가열함과 동시에 날아가게 되어서 그 효과를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또 양배추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제가 많이 들어있어 밥 먹을 때 살이 찌는 것을 방지하고 다이어트를 도와주는데요. 양배추를 가열하게 되면 이 효소도 함께 날아가기 때문에 효과를 온전히 보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꼭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양배추는 식후가 아닌 꼭 식전에 드셔주셔야 합니다. 식전에 양배추를 먹으면 당분 흡수를 막아줍니다. 따라서 이후 밥을 먹어도 혈당이 급상승하지가 않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효과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식전 양배추가 매우 큰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배추를 식후에 먹게 되면 이러한 효과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또 오히려 과식의 효과만 커지게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양배추는 꼭 식전에 드시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딱 3달 정도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자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달 정도만 꾸준히 실천을 해보십시오. 1년 동안 실천을 한다고 하면 너무 멀게 느껴지고 오히려 의욕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심삼일 실천한다고 하면 그 효과를 보실 수가 없고요. 딱 3개월을 목표로 잡고 꾸준히 실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실제로 실천해 보신 분들 중에서는 3달이 아니라 단 1달 만에도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1달 만에 혈당이 많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량되었다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3개월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람에 따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정도는 꾸준히 실천을 해보셔야 누구나 일정한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3개월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3개월 정도 실천을 하면 그게 몸에 안정적으로 습관이 형성되어 오래오래 지속할 힘이 생기게 됩니다. 3개월만 실천을 해보시면 정말 놀랄만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식전 양배추를 먹는 것에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선 생양배추를 마트 등에서 사오셔서 준비해줍니다. 생양배추는 잘 씻으신 뒤 뒤집어서 심지 부분을 칼로 제거해줍니다. 그래야 양배추가 상하지 않고 오래가기 때문인데요.
칼을 사용하실 땐 손조심 또 조심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잘 씻어서 심을 제거한 양배추를 6등분을 해줍니다. 이렇게 6등분을 한 양배추들을 랩으로 잘 감싼 후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식사 전에 6등분한 양배추를 하나씩 꺼내서 데치지 않고 그대로 생으로 드셔주시면 됩니다. 배가 출출할 때 간식처럼 꺼내 드셔도 좋고요. 식사 전에 하루 3번 드셔주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양배추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충분히 소화될 시간을 주면서 드셔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천천히 오래 꼭꼭 씹어 먹고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급하지 않게 천천히 드셔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충분한 포만감을 주고 양배추의 영양성분도 고스란히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양배추는 씹는 맛이 충분히 좋고 아삭아삭하기 때문에 충분히 10분 이상 꼭꼭 씹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식전에 양배추를 섭취해주게 되면 몸에서 당분의 흡수를 저해시켜서 식사 시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고 식전에 양배추가 위장 점막에 식이섬유를 씌워주어서 이후에 먹는 밥이나 반찬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혈당 상승도 막아주고 다이어트 또한 도와주는 것이지요. 회사에 다니시는 분은 락앤락통이나 도시락에 6등분한 양배추를 담아서 싸가지고 다니기도 좋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러 가시기 전에 양배추 한 통을 먹고 가시면 딱 좋습니다. 피치 못하게 하루 3번을 다 챙겨 먹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식전에 양배추를 드시는 것을 습관화해서 실천해 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꼭 3개월 동안 실천해 보셔서 당뇨 완화와 체중 조절의 효과를 누려보세요. 당뇨약을 아무리 먹더라도 식이요법이 받쳐주지 않으면 일회성에 그칠 뿐입니다. 식전 양배추 습관을 통해 당뇨를 꼼짝없이 잡을 수 있으니 꼭 잘 실천해 보세요. 또 오늘 말씀드린 내용 또한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요. 식후에 간단한 운동 습관 또한 잊지 말고 꼭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